완성해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엄마이기도 하시면서 사업가가 되신 아메 2세 리더님의 이야기입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민지연 리더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민지현. 오늘 사업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너무 특별하게 저희 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학 시즌에 뭐 오늘 방학이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지만 마침 오늘 한국 아메이에서 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강서 ABC에서 너무 멋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제목도 너무 멋있어요. 보드게임을 통한 경제교육.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마치고 나면 고학년 친구들은 모의 투자로 배우는 경제교육. 이걸 또 한국아메이 미래재단에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 저당 건강음식 만들기 프로젝트도 오늘 이 공간에서 진행이 돼서 안 그래도 아들과 함께 오늘 이 강서 ABC에 하루를 함께 할 예정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강의까지 시간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저희 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미리 예습을 하고 있다, 이 사업 예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만난 아메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제가 넣어놓은 이 사진은요, 저에게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이라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한 지지난 달쯤에 속초에 가게 될 일이 있어서 저희 둘째가 또 5살이거든요. 아들 둘밖에 없는 엄마가 제가 되어 있는데 둘째 아들인 산들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불꽃놀이를 밤에 해보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때 떠오른 저의 삶에 어떤 일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꽃놀이 하면 여의도 불꽃놀이 무슨 불꽃놀이 너무 좋은 게 많겠지만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던 불꽃놀이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불꽃놀이는 뭐였냐면 저희 엄마께서 원래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본업 회계사로 일을 하고 계실 때 저희 어머니께서도 금융권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와 저희 남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전업주부로 집에서 잠시 아이들을 보셨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뭐 돌봐주실 다른 어르신들도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희를 보시다가 어느 순간 나도 다시금 경제생활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공부도 정말 잘하셨고 커리어가 참 좋으셨던 분이신데 다시금 뭐 본인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여성으로서 다시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재취업은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심하신 게 내가 다시 금융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다. 날 받아주지 않는다. 내가 자격증을 하나 따야겠다 해서 AICPA에 도전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를 앉혀놓고 저는 그게 뭐 AICPA인지 뭔지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와 남동생을 앉혀놓으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선택권이 있어. 무슨 선택이요? 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말이지, 엄마가 무슨 공부를 할 건데 그게 합격될 때까지 엄마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을 다 밥을 차려주고 학교를 챙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공부를 2년, 3년, 4년, 5년을 하는 것도 너희들 선택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학교를 가고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데 엄마 1년 만에 공부를 마치는 것도 너희들의 선택이야. 어떤 걸 선택하고 싶니? 라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냥 그치 뭐 엄마 하신다는데 빨리 하는 게 좋지 뭐 엄마 그렇게 늦게 해 하고 엄마 저희가 밥 차릴게요 라고 선택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남동생 반찬은 어떻게 꺼내줘야 되는지 뭐 밥은 어떻게 데워야 되는지 하시면서 저희 엄마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시면서 막 나가서 공부하시고 들어와서도 뭘 들으시고 하시더니 여러분 1년 만에 그 자격증을 결국 따셨을까요? 못 따셨을까요? 퀴즈 따셨을까요? 못 따셨을까요? 맞아요. 따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독했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남는 기억은 뭐냐. 그 합격 소식을 저희가 이제 시험 딱 보시고 이런 바닷가에 여행을 왔을 때 그 합격 소식을 듣고요. 그날 그 바닷가 주변에서 파는 가장 비싼 폭죽을 사서 그 바다에서 빵!
빵 터트리면서 함께 행복했던, 정말 온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이 와 하면서 저희 엄마의 성취를 뭔가 축하해 주는 것 같은 그 행복했던 순간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그때 사실 저희 엄마의 그 이미지가요, 굉장히 뇌리에 강하게 박혔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결혼을 할 때 제가 뭔가 엄마라는 삶을 생각할 때 일하지 않는 모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좋은 엄마가 된다라는 전제 안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거는 우리가 같이 뭔가 축하를 막 하고 뭔가 같이 기쁘긴 했는데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 엄마가 뭔가를 해낸 거였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뭐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뭔가 더 좋은 사람으로서 뭔가를 성취했다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멋있어 보였고, 또 그런 엄마가 참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좋은 엄마 이꼴 좋은 내가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요. 제가 이날도 같이 불꽃놀이를 하면서 우리 그때 그랬지, 엄마 기억나? 라고 하면서 제가 가족들이랑 그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는 엄마가 되게 나중에 될 줄 알았거든요. 머나먼 일일 줄 알았는데 어느덧 저도 엄마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 여성으로서 시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좋은 엄마로서도 당연히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건 결국 내가 더 나은 나, 더 좋은 나로서 행복함을 느끼고 매일 더 성장하는 나를 만드는 건데, 과연 나는 어떻게 그걸 하고 있나,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와 아빠께서 그때부터 아메이를 하셨던 건 아니에요. 저희 집의 아메이는요, 제가 중학생 때 사실 스토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는 여러 가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격증도 얻으시고 이렇게도 삶을 살아가시고 저렇게도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최선을 다했던 저희 부모님이셨는데, 또 어느 시기에 정말로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진짜 우리 가정에 남는 자산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시던 찰나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이제 금융권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아메이를 제품으로 받아들이셨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깔끔하게 사업적으로 검토하시고 받아들이신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저희 집에 제품이 좋아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뭔가 미팅하시고 바로 뭔가 이렇게 하시고 그런 아메이를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2세 아메이를 하시는 부모님을 가진 자녀로서 사실 아메이는 어떤 이미지냐 한번 돌아보면요, 사실 특별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미지가 우리는 아메이라는 집이야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실 저는 가족의 어느 한 부분이라는 저 표현이 가장 저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적어봤거든요. 제가 엄마 아빠가 고르는 세제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 옷을 뭘로 빠는지, 이 식기를 뭘로 씻는지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다만 제가 느끼는 건, 어느 순간 우리 가족은 관심사가 좀 변했네. 같이 모였을 때 관심사,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은 좀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는 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같이 나누는 관심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식탁 위에 물통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갑자기요, 여러분. 멋있지 않니? 어떤 게요? 이 공기방울 보이니? 이게 바로 용존상소라는 거야. 이런 대화가 저희 집 식탁에서 오가고, 용존상소가 뭐길래 식사를 하시다가 저희 엄마 아빠가 감탄을 하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빨래 세제 같은 것들 보면 늘 광고에 나오는, 그 당시만 해도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왜 우리 집은 광고에 나오는 거 안 쓰지?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문장 물어보면, 엄마 왜 우리는 이거 안 사요? 하면은 굉장히 뒤따라오는 많은 설명들, 뭔가 친환경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세제를 쓰고 이제 샴푸를 쓰는 어떤 그런 느낌들, 이렇게 우리 가족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사실 받았었고요. 특히 저희 집은요, 먹거리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동생은 비염이 아주 심한 친구였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여자였고 누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이런 여린 여자아이의 방에 청정기를 먼저 넣어주시지 않으시고 남동생의 방에 청정기를 첫 번째로 넣으셨죠.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저희 남동생은 흰 점막까지 부풀어 오를 정도로 먼지 알러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코피도 너무 뚝뚝 잘 흘리고 그 옛날에 함소하며 어디 이렇게 언급해 상관없죠. 정말 유명한 곳은 다 다니면서 케어를 해봤을 때 아, 이게 단순히 내가 어디 병원에 가서 혹은 어떤 처방을 받아서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제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 이 환경 안에서 배우셔서 저희 집의 먹거리가 엄청 바뀌었어요. 저희 집에는 늘 과자도 가득 쌓여 있었고요. 자녀로서 기억하는 건 왜 엄마가 과자를 이렇게 조금 사기 시작하지? 뭐 이런 것들. 우유를 늘 달고 살았는데 왜 이제 더 이상 우유를 먹지 않고 어떤 뭐 이렇게 프로틴 같은 것들을 주기 시작하지? 왜 라면을 하나 끓여도 왜 시중에 있는 라면을 끓이지 않고 뉴트리 라면에다가 심지어 계란을 풀지 않고 저희 엄마께서는 프로틴을 한 스푼 타주셨어요. 계란이란 이퀄 단백질이니까 더 좋은 단백질 프로틴을 라면에 타주시면서 저희 집의 먹거리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었고요.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제가 자녀로서 기억하는 어느 날 전자레인지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레인지의 편의성 아시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상을 차릴 수 있는 건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인데 전자레인지 또한 저희 집에서 사라지고 점점 가스레인지도 사라지고 뭔가 안전한 이런 먹거리들에 대해서 저희 집이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바뀌었던 그 기억이 또 있고요. 여러분 볼거리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여러분 상상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도요 드라마 광이셨습니다. 용의 눈물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사랑하시고 막 보시면서 또 공감도 하시고 막 굉장히 그런 거 감성적인 부분이 또 있으신데 저희 집 드라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저희 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빠의 차를 타면 다 뭔가 이렇게 연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아메이 오디오들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들이 원래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했던 저희 집이 자꾸 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건강 다큐를 보게 되고 저희들의 볼거리 또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고요. 사실 제가 가장 좀 또 자녀로서 임팩트 받았던 건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일 때 그래도 내가 나이도 어리고 트렌드에도 더 민감하고 뭐 신간 서적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훨씬 그런 독서량도 많으시고 아메이라는 어떤 환경 안에서 원래도 다독가셨지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시는 그런 독서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자녀로서는 조금 약간 야 이거 내가 안 읽을 수가 없게 환경을 만들어 버리시네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쓰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비가 완전히 바뀐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저희 가족도요 다 너무 바쁘시니까 주말에 한번 모이면은 무조건 자 마트 가자. 그 마트에 가서 하루 종일 저희는 카트에 앉아있든 아니면 뭘 하든 정말 카트를 가득 담아서 우리의 생필품과 먹거리를 가득 채워서 오던 그 행동이 사실 어느덧 없어져 버렸죠. 마트를 왜 가나?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을 책임져주는 아메이 마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도 없어져 버리는 저희의 어떤 변화. 그리고 사실 돈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저는 사실 정말 관념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냥 저는 몰랐어요. 아메이를 하셔서 뭐 어떻게 성장을 하시는지, 이게 사업인지 아니면 제품을 파는 건지 정말 관념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가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사실 돈에 대한 영역은 알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가장 와닿았죠. 뭐지? 너무 행복한데? 예. 우리 가족 여행 간다. 근데 그 여행 퀄리티가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정말 저희 가족은요 대화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도 대화는 많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대화 안에 부모님도 제가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알겠어요. 나도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 꿈에 대해서 내 삶을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막 나는 좋은 엄마가 될 거고 난 되게 성숙한 대화를 할 거고 이렇게 애를 쓴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들로 저희 식탁 대화가 더 많이 찼었던 그런 기억들 저에겐 참 좋은 기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집안 아메이하는 집안의 환경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두 가지의 기억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벌써 나와 있어요. 밑에 거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요 대학교 가서 어떤 리더십 강의를 들어도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사실은 굉장히 밋밋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건
야,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저 리더십 강의대로 사시는 거예요. 막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사실 저런 거 읽어도 여러분 실천하기 쉬운가요? 근데 정말 누군가에게 보지 않을 때에도 본이 되시는, 누가 봐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런 모습들. 야, 뭐지? 왜 우리 부모님 이렇게 바르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지내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도 꿈을, 40 이후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다시금 본인 인생들의 꿈을 짚어보시고 그러면서 아마 아메이 사업을 또 선택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에게도 늘 꿈에 대한 대화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제가 대학교를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고려대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고려대학교 입학하는 날, 그러니까 입학하는 날도 아니에요. 합격 통지가 나온 그 날, 잊을 수 없는 저의 인생 사건이 있었죠. 와, 진짜 저도 막 너무 떨렸는데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고3에게는 그냥 그런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합격 소식을 부모님께도 알리고, 드디어 이제 저녁에 저희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와, 지연아 좀 앉아봐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입학 선물 받겠구나 진짜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꺼내셨죠. 너무 축하한다, 지연아.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낸 것, 네가 원하는 결과를 낸 것 축하한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데, 네가 혹시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어떠한 순간에라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혹시 그 졸업장이나 타이틀 때문에 네가 억지로 졸업하는 일은 없어도 된다. 결론적으로 나는 오늘 너에게 미리 자퇴를 허락한다. 미리 자퇴를 허락하니 만에 하나라도 그런 순간이 생기면 너는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어떤 시선을 개의치 않고 너의 뜻대로 하여라. 미리 자퇴를 허락한다. 자퇴서를 입학 선물로 사실 주신 거예요. 자, 너무 이날 충격적이었거든요. 뭐지? 자퇴를 축하하시는 건가 아닌 건가 충격적이기도 했지만요. 여러분, 정말 저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저 의미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의미 있게 그 시간을 쓰라는 사실 그 메시지였던 거죠. 진짜 이게 자퇴해도 되는데, 여러분, 해야 돼서 하는 거랑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메이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거 아닌가요? 누가 여러분 혹시 붙잡으세요? 아니면 아메이라는 게 굉장히 1인 비즈니스고 자영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옥죄거나 막 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언제 그만두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사업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내가 의미 부여한 것과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넓은 광의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나요? 사실은 더 어려웠어요. 야, 자퇴해도 되는데 내가 정말 이 회사가 아니라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정말로 의미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대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 보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은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 기회를 알고 계셨기에 사실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안정감 위에 말씀해 주신 저런 도전적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안정적인 기회가 없는데 내 자녀가 그나마,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턱이 있잖아요. 뭐 결혼을 잘하는 걸 기회라고 지금도 생각하진 않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인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그런 학교의 그런 인맥, 혹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어느 순간 굉장히 쉽게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은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회는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대반전의 메시지를 사실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기회가 없는데도 그 말 하실 수 있을까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섬뜩한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속에는 그런 굉장한 안정감이 있으셨구나. 뭔가 이것만이 너의 삶의 기회니까 꼭 붙잡아!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계신 삶에 굉장한 기회가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한 자녀로서 가치관이 형성되어 갔고요. 전 대학교 가서 그래서 제가 의미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학과 공부를 잘해서 4.5를 받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이 학교에
방송국 정말 직원처럼 일을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방송 콘텐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또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거기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불사질러서 모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선배들의 총애도 받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막 중계 현장을 막 뛰어다니며 보통 남자들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여자로서 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여자 국장을 또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사실은 작지만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작은 단체고 대학생으로서 젊은 친구들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를 이끌어 갈 때는 고민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심지어 제가 그런 말도 한 적 있어요. 정말 웬만하면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표현 안 하는데 이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제 동료들과 마음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너무 힘들다는 마음도 들고 이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뭔가 저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다 잘못된 것 같고 왜 이렇게 다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이실 때 뭐라고 해주실 것 같으세요? 뭔가 뭐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으시겠죠. 거봐 너 그거 학점에도 도움도 안 되는 거 왜 네가 거기서 그 고생을 하고 있니? 지연아 정신 차려 공부해 그만둬 그거 해가지고 너 어디다 쓰려 그러니 빨리 제대로 이제 그래 네가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구나 이런 말씀 혹시 어디서 꿈틀꿈틀 안 하시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지는 여러분 안에 무언가 있으시겠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카톡이 이렇게 쫙 오셨어요. 뭐 그 당시에 문자였는지 카톡이었는지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연아 리더란 한 사람의 외로움의 연단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단다. 걱정하지 마. 그 고민이 반드시 리더가 되는데 사실 겪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네가 하는 그 고민이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돼 막 솔루션을 딱 주고 야 그 고민 하지 마 뭐 이렇게 네 쓸데없이 그런 고민을 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 부모님도 정말 리더로서 이 고민을 해보셨나 보다 그래서 아시나 보다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요 너무 정말 정말 행복한 그 임기 기간을 또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는 그냥 아메하시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하나의 가치관이자 유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탄탄하게 저런 부모님이 하시는 아메를 나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그것은 저와 무관한 일이었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탄탄대로로 그래 나는 방송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꿈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커리어도 쌓고 사실 정말 원 없이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방향으로만 저는 그냥 커리어를 쌓고 나아갈 줄 알았던 대한민국의 너무 평범한 여학생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내가 꿈꾸고 그 어릴 적부터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 방송국에서 PD 되고 싶어요. 혹은 뭐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막 적던 그 직업에 국한되지 않는 제 삶에 어느 순간 제 인생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이정표들이 사실 생기더라고요. 제 계획에는 없던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내면적으로는 저는 어릴 적에 꿈꿨을 때는 제가 가정이나 육아에 대해서 사실요 단 한 번도 고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장래희망 적으라 그럴 때 좋은 엄마 사실 한 번도 적은 적 없어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고 지금 시대에는요 사실 여러분 좋은 시기에 연애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고려하고 고민할 게 많아서 사실 저런 가정이나 육아를 생각하기만 해도 내 커리어와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꿈조차 갖는 것도 너무 사치이고 사실 불안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때가 오면서 뭐지? 내가 꿈꿨던 것 안에 내가 과연 내가 좋은 가정을 일구는데 저 꿈이
어떻게 잘 끼어들 수 있지? 이게 같이 갈 수가 있나? 막 이런 의문점도 생기기 시작하고 육아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저희 대표님이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여자들은 키워봤자 진짜 애 낳을 때 되면 사실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해. 근데 나도 여잔데 저도 여잔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막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 있으니까 저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그런 얘기가 제 앞에서 오가도요, 그러시겠어요. 왜냐면 제 인생의 가정과 육아의 콘텐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요, 꼭 저것뿐만이 아니어도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사실 소용돌이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제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 생각했던 제 비전이 제가 졸업하는 불과 4, 5년의 사이에 똑같은 비전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회사도 바뀌어 있고 유망 직종도 바뀌어 있고 제가 원했던 사실 방송국의 영향력 완전히 바뀌어 있죠. 지금 누가 내가 꼭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방송국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직장 안에 속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컨텐츠를 만들고 내 이름을 알리는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훨씬 내 인생에 내 영향력을 갖는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게 사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나요? 어디 가서 그냥 직장 안에 어떤 일원이 되는 것보다 나의 브랜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AI 시대 빼놓을 수 없고 요즘에는 프리랜서 시대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옛날에는 왜 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사실 정답이 있는 누군가의 다른 행동은 마치 오답인 것 같은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N잡을 꿈꾸고 하나에 올인한다기보다는 사실 폴리메스의 시대, 굉장히 다양성을 꿈꾸고 내가 수익도 다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내 삶의 능력인 것이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과연 과거에 그렇게 꿈꿔오고 커리어를 쌓았던 게 이게 맞을까? 요즘 아이들은요, 직업에 대해서 꿈꾸라고 하면요, 우리 어릴 적과는 굉장히 다른 꿈들을 꾸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내가 뭔가를 더 변화하고 내가 저 변화에 함께 녹아들지 않고서 과연 내 자녀에게는, 나도 나지만 이제 제가 자녀까지 생겨버렸잖아요. 내 자녀에게는 과연 어떤 세상을 가이드해 주거나 혹은 가이드까지도 아니에요. 공감해 주거나 뭔가 대화를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은 과연 저에게 어떠한 마음과 용기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저의 삶에 제안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AI 시대 진짜 흥미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장을 AI 전문가들이 쓰시더라고요. 흥미로운 혁신을 넘어서 사람들이 가진 직업적 역할과 존재 가치를 뿌리부터 흔드는 충격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 샘 올트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실 AI 시대가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란 필요 없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행복한 일처럼 일 안 해도 된대, 이런 행복한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섬뜩하세요? 저는 섬뜩했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질은요, 어차피 일이 아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일을 해? 어차피 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다 개발될 건데, 여러분, 그럼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나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나는 무엇을 보고 행복을 느끼고 달려가는 삶의 존재인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내 자녀에게 나는 어떤 가이드를 해주는 어떤 엄마일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전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나 때는 뭔가 열심히 하면 됐고 뭔가 성과를 내면 됐었는데 그게 다가 정말 아닌 그런 시대가 됐다는 이 느낌이 드는 거죠. 세상은 내가 트렌드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빅 웨이브죠.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150살까지 내 아이가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가이드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의사가 되어서 이때까지는 일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이제는요, 학업 직장 은퇴의 3단계 생애 공식은요, 이제 잊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것도 좋지만 정도가 아니라 잊고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사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을 알고 계시냐고요. 저는 만약에 저런 신문 기사만 봤으면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있는데 잊은 곳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아메이라는 이 삶의 방식을 말이죠. 제가 아메이를 떠올렸을 때 그래, 우리 집은 이랬지, 우리 가족의 일부분은 그냥 이랬지 라고 떠올리는 이것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메이라는 것이 왜 저희 가정에 저런 많은 컨텐츠가 됐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분명한 건 제가 아메이에 흥미를 가졌던 정말 자녀로서의 핵심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분명히 아메이를 하시기 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그 너무너무 큰 믿음과 그냥 그 증명되어 있는 사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는요, 더 좋은 돈벌이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모든 변화 안에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면적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데, 야, 아메이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 환경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야겠다라는, 아메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지만 그냥 아메이 안에서 나도 좀 더 배워보고 싶다,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사회에 나가보니까 들더라고요. 사회 안에서는 정해진 정답만 가다가 그래서 어떤 한계를 느끼고 나의 부모님도 아메이라는 환경 안에서 변화를 꾀하셨구나, 이런 공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와서 아메이라는 게 뭔가를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자산을 쌓아가는, 개인들이 개인의 역량으로 정말 1인 영향력을 가지고 가면서 내 영향력만큼의 자산 소득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핫한 그런 1인 마케터들, 1인 크리에이터들이 되는 일이 아메이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미팅장에 왔고요. 아메이의 개념을 정확하게 보면은 아메이는 제품을 바꿔 쓰는 거죠. 저희 가정에 너무 많은 변화 중에 자녀로서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는 제품이 싹 다 바뀌는 거, 마트 안 가도 되는 거. 그러면서 아메이의 이 제품들이 그럼 과연 왜 우리 가족은 20년 넘게 이거를 써도 다른 제품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집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몸이 약하셨고 두통도 달고 사셨고, 저희 남동생은 정말 안 다녀본 병원 없이 다니면서 그 많은 알러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20년간 그런 모든 질환으로부터 사실 질병 해방을 누리게 된 너무 좋은 환경이 이 아메이의 생필품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요, 아메이가 생필품이라서 뭐 치약에다가 세제에다가 너무 짜잔한 거 많아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정말 요즘에 다니면서 건강 컨설팅을 해드리고 건강 솔루션을 드렸을 때 이 자잘한 것들이 정말 사람한테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막 우리가 습관도 바뀌려면 막 아토믹 헤비츠, 막 진짜 작은 습관을 바꿔야 결국은 삶이 위대하게 바뀐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병원 가서 수술은 1,000만 원 주고 할 수 있지만 집에 와서 내 생활, 내가 365일을 보내는 내 가정의 환경이 그대로라면 1,000만 원짜리의 수술이 무용지물인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바뀌려면 내 삶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생필품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 당연하게 정말 내가 숨 쉬듯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쉽사리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드리냐면, 이미 시대는 너무 도시화됐고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우리가 클린한 환경에서 살려고 해도요, 제가 저희 자녀를 봐도 그래요. 자녀들, 친구들 세대를 봐도 그렇고요. 못 먹고 못 사는 세대가 아니라 너무나 도시화되어 있어서 너무나 최선을 다해 막 숲 어린이집을 보내고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기본 베이스가 도시화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오염된 자연, 오염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에 있어서, 내 생활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무 쉽게 질병의 상태로 가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아메이가 그래서 위대한 것 같고, 소비자들을 정말 만났을 때 단순히 어떤 브랜드들은 뭐 피부에 좋은 거 써보세요, 피부 하나로 끝나나요? 아니면 먹는 거 영양제 바꿔보세요, 영양제 하나로 끝나나요? 여러분, 뭐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브랜드를 싹 다 바꿔줄 수 있는 아메이만이 저는 진짜 건강 솔루션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도 건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메이의 다 브랜드잖아요. 지금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양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다가 아니라, 여러분, 뭐가 크대요? 영향력이 크대요. 영향력이 크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잠깐 많이 판 회사,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건강을 회복시키고 싶을 때, 혹은 어떤 기관이 진짜로 사람들에 대한 건강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진짜로 질병 이전에 건강 생활을 연구하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 그게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 여러분, 사실 이건 쉽게 쓸 수 없거든요. 아무리 큰 회사도요, 영향력은 없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벌써 이게 올해인데요.
아메이는요 식물 영양소 개념에 장 건강이 덧붙여지도록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쫙 나오는데 아마 건강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들은 우와 뉴트라이트 대단하다라고 느끼시겠지만 대다수의 사실 건강 상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과거의 민지영 같은 경우는 식물 영양소에 장은 왜 들어가는 거야? 저 장은 뭐야? 아마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였거든요. 제가 오늘 저 장 얘기 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과거에 이제 한 50년대 60년대는요 의료계예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면 이제 의료계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니까 과거에는 이제 결핵 같은 것들이 이제 개선하는 것들이 굉장히 화두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결핵은 극복한 질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정말 이제 화두가 됐던 거는 심장마비. 어떻게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한번 왔다 하면 너무 쇼크사 해버리니까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거를 극복하고자 연구를 했는데 결국 그거는 혈전에 대한 이슈고 그걸 미리 관리하면 웬만하면 심장마비는 젊을 때 이렇게 팍 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혈압약이 막 40원 50원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대는 에이즈와 암이었죠. 이거를 극복해내고 나서 지금은 완치율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시대인데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너무 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장수 리스크가 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그 장수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는 어떠한 질병이라도 사실 너무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이 어디 가 있느냐. 과거에는 다 이거였어요. 일찍 죽을 순 없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극복해서 지금 수명 되게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수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수명은 늘어났는데 유병장수라는 거죠. 유병장수. 근데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를 하느냐에 이제는 이제야말로 진짜로 건강해야 의미 있게 살 수 있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논의하는 진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전에는 건강을 논의했다기보다는 질병을 논의했고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건강을 논의하는 최초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극복해보고자 아프지 말아버리자 우리 아이에 그러면서 도전했던 게 게놈 프로젝트인데요. 하지만 게놈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는요 인간 유전자가 초파리 유전자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성과를 보이면서 어머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 초파리랑 별다를 거 없는 인간 유전자를 사람이 가지고 있을 줄이야. 이걸로는 사람의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도 없고 질병 예방할 수도 없잖아 하면서 사실 저때 게놈 프로젝트에 올인하고 투자했던 회사들이 다 망하기까지 하는 굉장히 힘든 의학계의 수순을 거치다가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사실 엑스포좀이라는 단어인데 엑스포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흔한 단어는 아닌데 사실 환경인자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사람이 쌍둥이여도 예를 들어 자연에서 산 사람이랑 도시화에서 오염된 곳에서 산 사람이랑 쌍둥이랑 유전자는 모두 똑같아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엑스포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였는데 아메이는요 그 어떤 웰리스 기업보다 가장 먼저 이 웰 프로젝트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보시면 2014년부터 저 게놈 프로젝트가 마무리돼서 약간 이렇게 멘붕에 다들 빠져 있을 때 아메이는 바로 한 150억 투자해가지고요. 103억이네요. 103억. 저 스탠포드랑 같이 이거를 밝혀내면서 심지어 이제 뭐까지 밝혀냈냐. 아메이는 심지어 유전자도 똑같고 생활 환경도 똑같은데 그런데도 건강 상태가 다른 이 인간의 이 차이를 진짜 밝혀내보자.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책임질 수 있지 않나. 그거에 있어서 입각해서 일찍 힌트를 얻은 게 쌍둥이 연구를 아메이는요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쌍둥이 연구라는 건 유전자도 똑같고 웬만하면 생활 환경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건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폐암 인자가 있고 이 사람은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건 대체 어디서 오는 차이인가를 미리 캐치한 회사인 거예요. 미리. 근데 이게 바로 어디냐? 장인 거예요. 아까 식물 영양소에다가 뉴트라이트는 농장도 소유하고 굉장히 자연주의 식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의 개념을 붙이겠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아무리 똑같이 좋은 걸 먹어도요. 그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가 다르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것까지를 연구했던 저 옛날에 11년도 더 전에 이거를 밝혀내고 이거에 있어서 사람들을 진짜 개선시켜주고 싶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팔아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그 사람의 장래에까지 도달했을 때 정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아까 영향력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아메이의 목표이자 그걸 향해서 달려오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 옛날에는 이제
지금 많이 아는 상식적인 단계는 그래 이렇게 편의점에서 나쁜 음식 먹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장이 안 좋아해. 좋은 음식 먹어야 돼. 라고까지는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 수 있지만 요즘 아메이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심지어는 장내 미생물들이 내가 망가져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걸 챙겨 먹어도 먹은 게 아니다. 그 정도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을 망쳐놓고는 기깔난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해도 다 도루묵일 수 있다. 이것까지를 외치고 있는 게 여러분 아메이고 이 정보에 입각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의 가정의 건강 이슈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연구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아메이예요. 근데 온리원이라는 게 굉장히 프라이드 있고 참 감사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연구하고 DNA를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진 팀을 이미 2016년에 아메이 디스커버리 팀이 찾았고요. 그래서 이 분들, 저 연구진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저희 회사에 뭐 예를 들어 유산균 좀 개발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1, 2년 잠깐 같이 개발하고 연구한 유산균 이렇게 바로 그냥 출시해 버리니까 아메이도 그러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냥 마케팅에 문구 하나 넣는 우리가 뭐 연구한 그걸 위해서 하는 회사였는데 아메이를 만나고 이분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무슨 제약회사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데 신약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그냥 웰니스 컨텐츠 하나 소비자가 구매할 거 하나 만드는 것 뿐인데 신약 개발도 아닌데 어떻게 6년 연구할 수 있나. 그러면서 임상실험을 신약 개발을 하는데도 20명, 30명이면 신약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아메이는 얘네 뭐야. 왜 신약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300명이야. 그러니까 오바하는 거죠, 오바. 야, 여러분. 저는요, 이런 오바해주는 곳에서 식당을 가더라도 이런 곳에 가고 싶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퀸 요리하면서 가끔 저희 팀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식당 열면 절대 오지 말라고. 저는 땅에 떨어진 것도 사실 후후 불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신뢰하는 분들은요. 저희 제품 하나를 먹어도요, 막 정갈하게, 소비자신데 막 정갈하게 요리하셔가지고 막 저보다 더 정성스럽게 우리 제품을 막 사용하시고 막 요리를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언니 나 언니가 식당 하면 무조건 그 집만 갈 거야. 나 너무 믿음이 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바로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도요. 연구진으로서 아메이에 너무 반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메이와 지금 현재 20년 독점 계약을 맺어서요. 장내 DNA가 가진 파워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이랩 서비스까지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장이 삐지면요 여러분 무서워요. 아무리 운동해봐라 내가 근육 만들어주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안 만들어지지가 아니라 똑같이 운동을 해도요 내 장이 삐져 있으면 그러니까 망가져 있으면요 근육은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내가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아메이에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근육은요 1g에 1,3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1g에 1,300만 원인 거는 TV에서 떠들지만 내 장이 근육을 못 만드는 장인데 아무도 그 장을 개선시켜주진 않아요. 오직 아메이만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역류를 보내봐라 내가 그냥 한 달에 그냥 150, 200을 써봐라 내가 인지 능력을 올려주나. 아무리 로션을 발라봐라 내가 피부를 안 망치나. 여러분 다 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고기를 먹여봐라 내가 키로 보내주나. 아주 그냥 요즘에는 키 클리닉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정신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시대잖아요. 아무리 우울증약 공약약을 먹어봐라 내가 불안감을 없애나. 내가 장에서 내가 그냥 행복 호르몬을 만드나 봐라.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얘가 사람을 막 우울하게 만들고요. 막 아무리 이렇게 다이어트 해봐라 내가 살을 빼주나. 이런 식으로 제 장도요 단단히 삐져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제 장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내가 유산균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나 되게 저는 왜냐면 전 좀 근육 많은 타입이고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케어해 주셨던 그거 덕에 사실 굉장히 건강 타입이라서 조금 덜 신경 써도 제가 체력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 장이요 훌륭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 6개월 정도 케어하고 다시 검사를 했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고대 가는 게 쉬울까요? 이런 데이터 얻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 데이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신 분들 느끼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어린이 장이거든요. 만 8세 항생제 접종 지금까지 태어나서 맞아본 적 없고요. 자연분만으로 나왔고요.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 먹고요. 이렇게 밥을 막 엄마가 반찬을 다양하게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제 아들이거든요. 제 아들 데이터인데
와,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요, 막, 너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지? 막 보통은, 우리 우리 아이가 지금 벌써 이제 구구단을 외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16세 정도 됐을 때까지 이 장 데이터를 유지시켜서 이 데이터로 평생을 살 건강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저는 진짜 저의 미션이자 챌린지이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저의 아메이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저 장내 데이터, 장내 미생물 DNA에 인류의 건강이 달렸다라는 사실을 캐치하고서는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도요, 1조를 들여서 지금 3만 건의 인체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1조를 들여서요. 네, 지금 한국 아메이의 그 행보 한번 보실래요? 한국 아메이가요, 3년 동안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마이랩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지금 11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모아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예를 들어 아산병원 폐암 연구팀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담배를 3년 펴도 바로 폐암에 걸리는데 어떤 분은 30년을 펴도 아직 폐암에 안 걸렸다면 이 차이는 뭘까? 혹시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어떤 폐암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담배를 핀 사람, 안 핀 사람,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좀 수집해와서 연구하자면 어디 가서 수집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당연히 아메이에 와서 수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심지어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신경정신과와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아메이의 이 데이터만으로 압도적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아메이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위성을 사실 좀 이렇게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해보셔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작 제가 얘기한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 하나이고 하나. 근데 아메이에 보면은 이런 제품이 수백 가지가 이 많은 제품군에 의해서 존재하는데요. 좋아, 이거를 알려보자 라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정말 굳게 먹은 게 제 20대 회사를 다니면서, 좋아, 이거를 안 알릴 이유가 없구나, 내가 더 내 인생의 자산을 쌓기 위해 한번 알려보겠어 했는데요, 딱히 내가 알리러 나가니까요, 되게 멋진 마음으로 알리러 나갔지만요, 저는 되게 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이것까지, 혹은 너 부모님이 하니까 너 시키니? 이런 어떤 이상한 미묘한 그런 시선들, 저는요, 시선이 너무 두려웠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쌓아갈 수 있지? 내가 언제 성과를 만들지? 시간은 너무너무 부족하게 느껴졌고요. 이런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도 없고 뭔가를 권해본 경험도 없는 제게 이 사업의 벽은요, 사실 시작할 때는요, 너무너무 높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안 했었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을 때가 저희 아메이의 시작이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딱 하지 않고요, 내가 단단해지는 시간이더라고요. 이건 딱딱이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해석한 아메이가, 아메이라는 게 내가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만 딱딱 쓰는 거에 너무 익숙했었는데, 내가 시간을 주도적으로 써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나는 때만 아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굉장히 내 삶의 시간 관리부터 내가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당연히 너무 부족했던 내가 관계 지수를 올리고 그런 영향력 지수를 올리는 대화 하나도,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 하나도 내 삶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훈련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운 것들이 다 자기 주도성, 그리고 관계 구축력, 그리고 액트 나우력, 그러니까 실행력인 거죠. 실행력. 주어진 일만 하던 제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빨리 배우고 액션하는 데까지의 그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아메이에서 훈련을 지금도 저는 너무너무 받고 있는, 사실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결국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이제 장내 미생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모가 물려줄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가 물려주는 거는 만 3세에 끝나고요. 그 뒤는요, 삶의 습관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장 상태도 되고요, 실제 인생 상태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 안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소름 돋는다. 내가 아이에게 어떤 습관을 주고 있을까, 어떤 유전자를 줬는지 걱정해서 덜덜덜 피검사하고 이런 시대는요, 정말 옛날에 끝났고요. 내가 어떤
환경을 주고 있고 환경을 복제해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습관, 어떤 마음 습관을 내가 아이에게 주고 있는지. 그래서 가정에서 대물림하고 싶은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저는 진짜 꿈꾸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를 아까 그 부족한 막 다 못하겠고 시선도 두렵고 하던 제가 아메이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다 하기 어려운 이유밖에 없는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이유는 부모님이 꿈꾸는 법에 대해서 삶은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메이가 타는 일도 아니고 뭔가 어디 가서 내가 이상한 말을 듣는 일이 아니라 내가 꿈에 도전하는 일이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마인드는 좋지만 아메이가 아니면 제가 다른 데서는 이걸 펼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가 저에게 경기장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메이를 하나하나씩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소비자들끼리만 구정 광고로만 제품을 전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왜 방송을 안 하는 거야? 왜 광고를 안 해서 막 이렇게 암암리에 전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거야? 저는 그 이미지와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마케팅이고 가장 합리적인, 사실 소비자들이 제품의 퀄리티와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돈을 연예인이나 기업에 지출하고 있는 것들을 다 줄여서 최고의 퀄리티를 가장 저렴하게 가장 이득 보는 쇼핑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아메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그 유통된 것의 35%를 막 연예인이나 기업에 주지 않고요, 정말 이 제품에 감동하고 진실되게 전하는 그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뿐이었죠. 그래서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어도 나중에 시작한 파란색 내가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렸다면 다른 마트 갔을 땐 20만 원 썼을 때 다 각자 이제 200원씩 받았을 거를 이렇게 아미에서는 80만 원어치니까 캐시백 48,000원에서 내가 소비자들과 받는 캐시백을 딱 제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가입한 친구도 일반 마트 가면 200원 받을 거를 6,000원 정도 받으니까 너무 해피하고,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가입한 스폰서보다 내가 나중에 가입했어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면 나에게 당연히 그 광고 영향력에 대한 캐시백이 가장 크게 되는, 수익의 역전이 일어나는 너무 정직한 비즈니스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제가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 너무 늦은 거예요. 넌 아메이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막 늦었어. 뭐 먼저 한 사람들이 잘 되더라. 뭐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잘 됐겠지. 이거는 정말 아메이를 하나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용감한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내 수익을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내 소득을 결정할 수 있구나 라는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내가 한 세 친구랑만 마트를 같이 써도요, 다른 마트에서는 1년 내내 캐시백을 그 마트 안에서 쓰는 걸 모아봤자 인생이 바뀌지 않죠. 4,200원 뿐이니까요. 근데 아메이에서 이렇게 함께 세 친구와 함께 제품을 썼을 때는요, 실제 소득으로, 지금 같은 소득으로는 조금 더 되기도 하는데요, 한 6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다시 재사용도 아니고 현금 6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만약에 삼촌이 찾아와서 되게 어색하고 막 진짜 잘 모르겠는 삼촌인데 1년에 한 번씩 와서 나한테 딱 60만 원씩만 용돈을 주고 가세요. 그럼 그 삼촌 오시라고 해요? 오지 마시라고 해요? 어색하니까? 오시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애게 60만 원, 60만 원으로 무슨 저게 일이 돼 라고 생각하면 수입의 세계만 이해하시는 분. 그런데 저게 60만 원이라도 계속해서 이 소비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저게 계속 들어오겠네? 저거는 마치 내가 월세를 받는 조그만 쪽방 하나를 가지고 있는 느낌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저 60만 원을 해석하는 분은 자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부를 거머쥐실 수 있는 부의 영역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제품 조금씩 바꿔 쓰고 치약 바꿔 쓰고 세제 바꿔 쓰고 그러니까 아메이가 너무 소소하지 막 이렇게 고작 막 3가지 4가지 막 이렇게 제품 쓰면은 여러분 막 답답하고 나의 네트워크 언제 느노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제품들이 기적을 만드는 것을 저는 아메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얘가 똑똑해요. 소원 수 좀 팍 늘려줘. 그러니까 약간 저희 아메이 사업하다 보면은
제품 좀 그냥 한 번에 팍 저 소비자가 막 예를 들어 갑자기 확 사가면은 기분 사실 좋죠, 여러분. 갑자기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건 6개월치 주시고요, 저거는 뭐 3달치 주시고 해서 한 300만 원어치 만약에 제품을 사가시는 소비자가 귀해요? 아니면 정말 다달이 아메이 제품을 꾸준하게 쓰시는 그분이 귀해요? 사실 되게 300만 원 긁는 분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저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냥 소원수를 팍 늘려줘, 그냥 지금 팍 당장 막 이럴 수 있는데, 지니가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지니는 딱 소원 3개가 한정이야. 응, 안 돼. 딱 자르니까 얘가 똑똑해요. 그렇다면 지니 수를 늘려줘 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요, 내가 그 한 소비자가 갑자기 몇백만 원어치 매출을 일으키고 갑자기 돈을 쓰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아니라는 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품 단 한 가지라도 이것에 감동해서 내 삶에 정말 건강을 개선하고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소비자가 그 제품을 쓰고 또 주변 분들에게 같이 알리고 하면서 함께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요, 그 작은 것이요 변치 않는 나의 최고의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만들어 줍니다. 썼다 말았다 하는 그런 들었다 말았다 하는 그 소득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소비자들을 쭉쭉 그냥 제가 빠르게 늘려볼게요. 그래서 조금 요렇게 내가 아는 친구의 친구가 또 모이고 해서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가고 하면요, 요일표에 의해서 누군가는 6만 원, 10만 원도 벌어가고 저는 한 그 달에 57만 원도, 그럼 한 90만 원도 들어오게 되고요. 또 아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이렇게 함께 소비를 하게 되면요, 요렇게 다른 친구들은 한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아가는, 다달이 받아가는 친구들도 생기고, 나도 어떻게 보면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정말 자산소득 같은,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 것과 조금 비슷한, 그리고 좋은 오피스텔 하나를 가진 것 같은, 왠지 월세를 받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의 자산소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정말 안정적인 인세소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메이 사업이었고요. 그것을 얼마나 지속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가느냐가 아메이 핀업의 어떤 요건이자 전부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탄탄하게 했을 때가 GP, 6번을 탄탄하게 했을 때가 플래티늄. 그래서 요거를 뭐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제품을 쓰고 알리고 내 삶에 출근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연 2천에서 3천을 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플랫폼 알아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기회를 날려버리시겠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안정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저 파운더스 플래티늄은요, 연 4천에서 5천을 실수령을 받으니 사실 웬만한 기업에서 내가 진짜 9 to 6로 모든 삶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해야지만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또 여성으로서 아이를 돌보는 거 거의 포기하고 사실은 회사를 나가야 하는 정도의 금액일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20대 때 아메이를 통해서 자산 소득으로 얻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닌 다른 친구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 때 아메이에는 드디어 리더십 보너스라는, 아까 저희 스폰서님이 리더란 이렇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리더가 돼가는 과정이 정말 아메이 안에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정말 공감하고 함께 도와주고 또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그 과정이요, 저를 굉장히 단련시키고 사실 성장시켜요. 지금도 그 과정 안에 있고요. 제 부족함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근데 그걸 깨달을 때마다 또 감격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배워가면서 인생을 사는 거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A, B, C, D 중에 A가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B는 2친구와 함께 이 사업을 성공했고요. C는 3친구와 함께, D는 6친구와 함께 잘 됐다면, 당연히 B는 2친구와 함께 잘 된 사파이어, 3친구와 함께 잘 된 에메랄드, 마지막으로 6친구와 함께 잘 된 다이아몬드가 가장 마지막에 시작했지만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소득도 크고 핀도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해석해 주실 때 저는 이 단어에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늘 경쟁에 놓여있던 제가 Your success is my business, 다른 사람들의 꿈과 함께 윈윈할 수 있다는 이관념이 진짜 사회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대학생일 때는 막 이런 거 꿈꾼 적 있었는데, 사회를 갔더니 그냥 경쟁이구나. 그렇게 혹독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메이는 저한테 너무 꿈 같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운더스 PT가 되고요. 드디어 저희 아빠와 엄마의 꿈으로 저희 4가족이 이렇게 저와 동생이 함께 여행을 다니던 것에서요, 이제 그 꿈을 물려받아서 저도 제 가정을 읽어서 남편과, 이때는 자녀가 없었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결혼 7개월 만에 탁
발리 여행을 첫 여행으로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사돈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요, 정말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두바이 여행도 하고, 또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첫째 아이를 낳자마자 18일 만에 아메이가 또 하와이 여행을 보내줘서요, 아이는 잠시 저기 어디 이렇게 있고, 저는 또 요양으로 이렇게 출산 요양으로 하와이를 또 아메이에서 여행을 보내줬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잖아요. 이게 저희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희를 저희를 데리고 가주셨던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삿포로에서 이 가족 여행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삿포로 여행 을 제가 너무 진하게 막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었거든요. 저희를 앉혀놓고 늘 저희가 겨울 스키 여행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니던 가족이었는데 너무 스키를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앉으시던, 제가 중학생일 때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올해는 스키 여행 가지 말자.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은, 대신에 3년만 가지 말자. 예? 올해만도 아니고 3년이요? 3년만 가지 말자. 그러면 아빠가 4년째부터는 평생 해외에서 스키 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 남동생은요, 어리니까 막 울고불고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가던 걸 왜 안 가고 막 기대했는데 이랬는데요. 정확히 4년 차가 아니라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는 저희 가족은 정말 부모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어느덧 저도 이 아이 둘을 데리고 이렇게 스키 여행을 떠나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를 생각하면요, 삿포로 좋아 이것도 있지만요, 우리 부모님도 꿈의 스타트를 저곳에서 멋지게 성취하셔서 하셨던 그곳에 나도 가 있을 수 있다니, 이런 꿈이 대물림된다라는 이런 게 그냥 문장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체험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서 참 가슴이 뭉클하고 벅찬 것 같습니다. 정말 평범한 저에게 다가온 이 기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때로는 아이랑도 한번 갔으니까 작년에 또 부모님 모시고도 또 한번 다시 시부모님 모시고도 또 갔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메이는요, 과거에는 아메이라는 것이 오해도 많이 받았고, 예를 들어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빨리 잘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빨리 안 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레 포기하신 분들 옛날에 너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도요, 30년이 넘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인생 자산을, 월 100이 들어와도, 월 200이 들어와도, 월 500이 들어와도요, 자산은 자산입니다. 그거를 내 라이프 웨이로 정말로 선택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끝지점에 아메이라는 이 좋은 수단을 내가 감사하게 포함시키고 있는가, 그럼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정말 좋겠고요. 결국은 저도 꿈이 많은 내가, 그리고 너무너무 내 아이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내가 선택한 현재에 충실하고 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저의 삶의 방식이 아메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엄마를 꿈꾼 적은 없지만요,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메이라는 사업에서 사업가로 거듭나야겠다. 그래야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저도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정말 가열차게 뛰면서 아이들에게 꿈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엄마로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정의 비전을 나누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셨죠, 리더님들. 정말 많은 영역의 아메이를 1시간 남짓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리더님께 너무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같은 영상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메이가 이 AI 시대에 정말 빅데이터의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리더의 또 영향력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길 또 바라면서, 오늘 또 너무 귀한 시간을 또 함께 해준 리더님께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저녁은요, 저희 부산에서 또 이상은 리더님께서 저녁 GOM을 열어주시고요. 내일은 광주 ABC에서 황지영 리더님께서 열어주시고, 인천 ABC에서 정현경 리더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저녁에는 또 강서 ABC에서 김방수 리더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요. 매주 금요일에는 또 저희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장영 박사님께서 건강 공부를 해주시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타이트한 우리의 또 스케줄에 또 한 번 한 번의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이끌고 4명과
외면의 또 가꿈을 또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또 아메이 삶의 방식으로 준비하신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